82쪽부터 배우는 내용은 섹션 6번째 내용이고요. 수학적인 함수와 찾기 참조 함수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 책에 보니까는요, 수학 함수에는 어떤 게 있는가 좀 보이네요. 그러니까 말이 수학 삼가함수지 삼가함수는 안 나와요. 수학 함수 안에는 썸은 합계 구하는 거죠. 합계. 그 다음에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올림, 내림, 반올림, 올림, 내림 이런 거네요. ABS 절대값이고요. 절대값.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던 절대값, 그 절대값입니다. INT 함수, 정수화 함수라고. 정수화 함수.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제 SUMIF 나왔네요. SUMIF 조건부 합계죠. 조건부 합계. 그 다음에 SUMIF S가 나왔네요. 이거 조건이 여러 개일 때의 합계 구하는 거. 조건이 하나일 때는 SUMIF,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SUMIF S. 그 다음에 뭐 난수도 나왔네요. 난수. RAND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난수 안 나옵니다. MOD는 나머지를 구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n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쓰는 겁니다. 어느 수의 배수이냐, 뭐 3의 배수냐, 2의 배수냐. 2의 배수가 짝수죠. 짝수냐 홀수냐 이런 거. 그다음에 3의 배수냐, 5의 배수냐 이런 거를 계산할 때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팩토리얼 5팩토리얼 5, 4, 3, 2, 1 곱하는 거죠. SQRT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제곱근 뭔지 아실 겁니다. 루트. 그 다음에 파이 원주율 구하는 거고요. EXP 지수 함수라고 써 있는데요. 2.718283 이렇게 나가는 지수를 계산할 때 쓰는 건데, 뭐 배웠어야 뭐 그렇잖아요. 본래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전제하에 시험을 내요. 그러면 지수라든지 뭐 팩토리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시험 범위에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험 보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금 수험자들 중에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아요. 커말 1급이야 원래 레벨이 높은 거니까 뭐라고 탓할 수가 없지만, 커말 2급은 어린 학생들 보다 보니까는 복잡한 함수는 안 될 것 같아요. 수학적인 거 이런 거는. 파워는 나오더라고요. 파워 이거는 이제 n제곱 하는 거죠. 2의 3승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그 다음에 트렁크 하는 건데, 이거는 절사. 그 라운드 다운하고 좀 달라요, 느낌이. 그 다음에 찾기 및 참조 함수에는 어떤 게 나오는가 봤더니, VLOOKUP 이거는 세로, HLOOKUP 가로. 그 다음에 추수 잘 나와요. 그 나머지는 뭐 잘. 인덱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스, 로우스 이런 것도 나오는데, 컬럼하고 로우 하는 거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몇 번째 칸인지 묻는 거고요. 이거는 몇 번째 줄에 있는지를 묻는 그런 함수입니다. 간단한 것들은 찾아보면서 연습을 해볼 겁니다.
책에 있는 거는 책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책에 없는 몇 가지들도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썸 함수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만약에 집어넣어 놓고 여기다 넣고 는 썸 괄호 열고 블록을 쭉 잡아주면 뭐예요? 이거 합계죠. 그냥 합계. 얘들의 합계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요. 너무 쉬워서. 그렇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간혹 평균을 계산할 때 평균을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에버레이지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어떤 함수를 쓰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썸을 카운트로 나눠주면 되죠. 합계를 개수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는 average if는 뭐냐면 조건부 평균인데 여기에 범위가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가고 평균을 구할 범위를 정해줘요. 이렇게. 근데 이 함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는 sumif 그렇죠. 그리고 나누기 countIF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합계를 개수로 구하면 되잖아요. 우리 반 남학생들의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범위는 성별이죠. 조건은 남학생이죠.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국어 점수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죠. 근데 에버레이지 프 대신에 sumif를 써라 이거죠. 그럼 여기 sumif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똑같아요. 범위 쓰고요. 조건 쓰고요. 합계를 구할 범위를 써요. countIF는 어떻게 쓰면 되죠? 범위를 쓰고 조건을 쓰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뭐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이죠. 조건은 뭐죠? 남학생이죠. 남자라는 성별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평균을 구할 범위는 어디에? 국어 점수의 평균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다? 국어 점수가 되는 거죠. 그 합계를 우리 반 남학생이 몇 명인지를 인원을 세 가지고 나누면 그것이 에버리지 if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간혹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 내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 컴활 자격증에서는 그냥 에버리지 if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를 낼지는 모르니까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예, 이건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아닌데 요렇게 좀 꽈내기도 하더라. 에버리지를 쓰지 말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금 저 위에 라운드라는 게 말이 있어요. 라운드. 그러니까 라운드 하면 우리가 대부분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는 라운드 1357.7652 이렇게 돼 있었다 이거지. 근데 여기가 2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남겨놓고 잘라라 이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357.77이 되겠죠. 여기에서 잘려야 되니까 여기에서 잘려야 되잖아요. 그럼 반올림 해가지고 77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시험 문제는 다 알아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구해라 다 안다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안 내요. 요렇게 내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구하셔. 소수점의 첫째 자리, 소수점의 둘째 자리, 소수점의 셋째 자리, 소수점 없이 계산하고 여기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면 뭐다? 10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구하라. 이런 얘기죠. 구하시오. 이렇게. 그럼 답이 뭐가 되겠죠? 1400이 되겠네요. 여기서 반올림을 하니까는요. 그렇죠? 10의 자리에서. 이거 되게 어려워해요. 어른들은요.
어른들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 나옵니다. 초등학생들은 소수점이를 안 배우기 때문에 반올림, 올림, 내림, 라운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을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에서 올려라, 내려라, 반올림, 내라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뭐 소수점이가 두째 자리까지 하는 거 이건 아는데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시오. 우리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반올림을 하면 자릿수를 어떻게 넣어줘야 되는지 90페이지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라운드는 반올림이고 라운드 업은 올림이고 라운드 다운은 내림이니까 잘라버리는 거니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소수점 이하가 나오는 숫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평균을 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는 함수하고 라운드 계열 함수하고 같이 많이 내요. 평균을 구하여 반올림 또는 올림, 내림 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평균을 어떤 함수를 쓰느냐? average if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d-average라고 조건부 평균을 계산하는 또 특별한 함수가 있어요. 하여튼 평균을 구해가지고 라운드 반올림을 많이 내요. 합계 구하는 것도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합계는 쉬우니까, 왜냐면 여기 들어온 데이터들이 대부분 다 정수잖아요. 소수점이 없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소수점 이하가 발생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반올림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계열 함수를 많이 써요. 썸 함수보다는. 예. 그 다음에 절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는 ABS 절대값 5.5 그럼 뭐가 된다? 이거는 5. 다른 말로 5.5를 이거는 뭐냐면은요 5.5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값을 구한다. 이게 INT. INT는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5를 넘으면 6으로 가죠.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수를 정수라고 합니다. 수학에서. 실수 그러면 소수점이 있는 수를 실수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이거 뭐가 되죠? 마이너스 5.5를 넘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5로 가는 거죠. 마이너스 6이 아니라. 마이너스 5로 넘어가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3, 4 갈 거 아닙니까? 이건 마이너스 6이 돼요. 마이너스 5.5를 넘으면 마이너스 5로 가는 거죠. 왜? 숫자가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넘어가는 거니까. 수직선 그려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렇죠? 5하고 6이 있는데 5.5는 5하고 6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5를 넘으면 6이 되는 거니까 작은 숫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5가 마이너스 5.5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 사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5.5를 넘는다. 그럼 마이너스 5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5.5보다 작은 숫자니까는 마이너스 6으로 가는 거죠. 예. 이거와 비슷한 함수가 있는데 트렁크라는 함수가 있어요. 트렁크. 트렁크는 소수 이하를 절사하는 함수입니다. 얘도 자릿수를 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소수 이하를 절사한다는 말은 우리 양수인 경우는 어떻게 돼? 좀 다르죠. 양수는 우리가 대부분 음수 양수를 가지고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음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음수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트렁크는 음수가 있어도 무조건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양수 음수 상관없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수 음수 상관없이 버린다.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렁크하고 ABS 절대값 애솔루트하고는 양수일 땐 동일하고 음수일 때는 하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기시험에 내지는 않고 필기시험에 내요. 필기시험에.
그러니까 트렁크 다음 중 어느 수가 가장 큽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ABS 5.5 그러면 5, 트렁크 5.5 그러면 5. 그 다음에 뭐를 해볼까? SQRT 루트 8. 루트 8은 루트 9가 3이니까 루트 8은 2점 얼마 얼마 갈 거 아닙니까? 그거는 5가 더 크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여튼 숫자를 기본적으로 좀 계산할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오고, INT는 좀 말씀드렸고, 파워. 는 파워라고 써 있는데, 파워 가로 열고 2,3 그럼 뭐다? 이거는 2의 3승. 다른 말로는 는 2 캡 3 이렇게 쓰죠. 2의 3승. 요거는 연산자. 얘는 함수. 같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저희 함수 문제에서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경우보다는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는 연산자를 많이 쓰지만 그 나머지는 다 함수를 쓰라고 하거든요. 함수를 쓰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에서도 함수를 저기 물어봐요. 단편적인 함수. 다음 중 가장 큰 수는 1. INT SQRT 8 2 INT 5.5 3 트렁크 5.4 4 파워 2,3 자, SQRT가 루트 8이니까 얼마? 2점 얼마 되죠? 그렇죠? 거기 INT 취해졌으니까 얼마죠? 2죠. 2점 얼마 나가잖아요. 루트 8이. 루트 9가 3이고 루트 4가 2니까 4하고 루트 4하고 루트 9 사이에는 다 2점 얼마 나갈 거 아닙니까? 이때 INT 만났으니까 어떻게 된다? 소점야가 없어지면서 2만 남죠. 얘는 얼마가 되는 거죠? 5죠. 얘는 얼마죠? 5죠. 얘는 얼마죠? 2의 3승이니까 2 곱하기 2 8 되는 거죠. 8.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수는 뭐다? 4번이 되는 거죠. 4번. 예, 이렇게 이제 필기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기시험에는 저런 걸 내지는 않는데 필기시험에는 단편적인 함수를 내서 이거를 계산할 줄 아느냐 하는 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이거 뭐 연필을 굴리기도 힘들고 그렇죠. 애매모호하죠. 그 모르는 사람은 야 여기 팔이 가장 크겠네. 아니야 그 정도는 다 알아. 야, 아마 얘가 제일 클 거야. 딱 보기에도 큰 거 보이니까 아닐 것 같아. 괜히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는 문제 나오면 제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해서 찍죠. 예, 그리고 틀리죠. 그 다음에 트렁크 아까 말씀드렸고 파워 나머지는 문제를 통해서 풀면 되고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교재 82쪽에 1번 접수 코드가 어디 있나요? A3부터 A9까지 접수 코드의 맨 앞에서 다섯 번째 문자와 그 다음에 A의 11번째부터 C 14번째 영역의 표를 이용하여 대출 금리를 표시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 있네요. 접수 코드가 이렇게 7줄이 있는데 이 중에 맨 앞에서 5번째 문자니까 뭐죠? 001-3 얘네. 요거죠. 요 코드. 요게 3이에요. 접수 코드 중에 3이 대출 코드예요.
A 11번째부터 C 14번째 이 코드 블록 중에서 여기 3, 3, 3. 요 3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 있네. 3에 해당하는 거 찾았잖아요. 이때 뭐를 가져오래요? 대출 상품명을 가져오래요? 대출 금리를 가져오래요? 대출 금리를 가져오래요.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지의 C는 뭐죠? 2번이네요. 2. 그 2는 뭐다? 출산 3.0%가 나오면 되겠죠. 대충 문제 파악하셨습니까? 이 문제 파악한 걸 가지고 하나씩 풀어보는데 무슨 함수를 써라? VLOOKUP.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미들 함수를 쓰래요. 첫째, 는 미들 가로 열고 접수 코드에서 접수 코드잖아요. 그렇죠? 이게 A의 세 번째라고 쓸까요? 접수 코드 A 세 번째에서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서 몇 개? 다섯 번째에서부터 한 개. 원래 MID 함수는 문자열, 위치, 개수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레프트 함수가 있어요. 레프트 함수. 문자열, 개수. 라이트 함수도 있어요. 라이트 함수. 문자열이라는 건 뭐냐면 문자. 낱문자, 낱개로 된 글자는 A, B 이런 낱글자는 문자라고 부르고요. 문자열 그러면 여러 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 용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열이 지금 여기 이렇게 001-3이라고 되어 있는데 001-3이라고 되어 있는데 A의 세 번째 셀에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글자를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서부터 한 개. 예. 시험 문제 그렇게 해요. 맨 앞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왼쪽에 생년을 이용하여 두 글자란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를 자르시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요. 예, 왼쪽에 두 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뭐 생년을 이용해서 생월을 이용해서 예,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3 찾았어요. 그럼 3에 해당하는 걸 여기서 찾을 겁니다. 3에 해당하는 게 지금 어디 있나 보세요. 잠깐만요. 3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면 코드가 첫 번째, 상품명이 두 번째, 금리명이 세 번째. 자, 먼저 한번 VLOOKUP을 찾아볼게요. VLOOKUP 함수가 복잡해요. 자, 는 VLOOKUP 하고 가로를 열었더니 보세요. lookup value, table array, column index number, range lookup 하고 네 가지가 나와요. 는 VLOOKUP 가로 열었더니 지금 함수의 문법 구조가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저 끝에 거는 대괄호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잘 모를 때는 무조건 FX 누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FX 눌러볼게요. 아하, VLOOKUP은 이렇게 쓰는 거래요. VLOOKUP은 lookup value는 뭐냐면 찾으려는 값이래요. 표가 어디 있어요? 이 테이블 어레이가 표인데 이 테이블 어레이가 표예요. 이 테이블 어레이 표가 어디냐면 얘가 표거든요. 얘가 표예요. 이 표에서 왼쪽에 첫 번째 거 코드죠. 코드 그게 여기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테이블 어레이에서 제공해주는 첫 번째 항목이 사실은 어디냐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여기다 넣어주라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주라는 거예요. 표의 첫 칸이죠. 칸에서 찾으려는 값이 뭐냐? 우리 3이었죠. 3. 1, 2, 3 중에 하나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 3을 어떻게 찾았다고요? 아까 미들 함수를 갖고 찾았잖아요.
미드함수를 갖고 찾았잖아요. 여기다가 MID 괄호 열고 접수 코드 컴마 5,1 이거예요. 이게 찾으려는 값 3이라는 거죠. 3. 여기 3. 즉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이 3이라는 왼쪽에 있는 접수 코드에 서 있는 3은 내 왼쪽에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를 꺼내온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뭐죠? 테이블 어레이는 아까 밑에 있는 참조표예요. 참조표. 근데 참조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접수 코드랑 무관하게 다른 데서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으면 항상 제가 어떤 거 눌러주면 편하다 그랬어요.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콩콩콩콩 들어가게끔 하셔야 돼요. 내 거라는 거는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지금 대출 금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금리를 계산할 때 왼쪽 접수 코드에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찾으려는 값을.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내 거. 왼쪽에 있는 거. 근데 밑에 있는 참조 코드표는 어디 있어요? 동떨어져 있잖아요. 동떨어져 있는 걸 잡을 때는 무조건 F4번 키가 들어간다. 자, 컬럼 인덱스 넘버. 자,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거냐 묻는 거예요. 몇 번째 칸에 있는 거. 자, 코드가 첫 번째 칸이고 상품명이 두 번째 칸이고 대출 금리가 세 번째 칸에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떤 걸 가져오라고요? 세 번째 걸 가져오는 거죠. 두 번째 걸 가져와라 그러면 상품명이 들어오는 거니까 안 되고 문제가 대출 금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칸에 있는 금리를 가져와라 이거죠. 그 다음 여기는 3을 똑같은 3을 찾아야 되나요? 아니면 뭐 2.5, 4 4는 없죠? 만약에 접수 코드에 4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코드 표에는 4가 없으니까 에러가 나야 돼요. 이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건지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건지를 쓰는 건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쓴다고 했을 때는 false라고 써고 false. 다른 말로 0 써도 되고 아니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 비슷하게 일치하는 의미를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럴 때는 true 또는 뭐라고 1 써도 되고 0 또는 1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0을 쓸 거예요. 0.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4.2%가 나와요. 왜냐면 여기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가 있으면 어디를 참조하나 보세요. 왼쪽에 있는 파란색이 저 아래 녹색을 참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 체결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달러 표시 제가 지우고요. 달러 표시를 지우고 나서 자동 체결을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보세요. 어디를 참조하고 있나 보세요. 어디를. 녹색이 지금 엉뚱한 데를 참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는 접속 코드는 나를 기준으로 같은 줄에 있는 애니까 내 거라고 보고 위쪽에 있는 코드표는 동떨어져 있으니까 얘를 블럭 잡을 때는 반드시 뭐 해라? 달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얘는 안 집어넣습니까? 이 글자 11번째 줄에 있는 얘는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알맹이만 넣어요. 알맹이만. 우리가 필요한 건 알맹이만 있으면 돼요. 제가 색깔을 칠한다면 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동 체결하면 답이 된다.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는 vlookup 함수에서 찾고자 하는 값. 근데 이 찾고자 하는 값은 찾는 값. 이 찾는 값은 반드시 어디에 있는 거다? 참조표의 첫 번째 칸에 있어야 돼요. 참조표. 그 다음에 여기에 뭐죠? 컬럼 인덱스 넘버. 순번을 찾아요. 순번.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찾아올 거냐? 자, 코드에 해당하는 거를 찾았어. 3이면 3, 2면 2를 찾았는데 혹시 코드를 출력할 건지 상품명을 출력할 건지 금리를 출력할 건지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출력할 건지 이거는 몇 번째 칸에 있는 거를 찾아올 건지. 그리고 이제 여기 옵션이 들어가는 거죠. 옵션이. 아까 옵션이 뭐가 있다 그랬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을 때는 뭐? 0.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 찾을 때는
옵션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쓸 때는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오름차순 1, 2, 3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라고 써도 상관은 없는데 비슷하게 일치한다는 의미를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지금은 1 써도 되고 0 써도 돼요. 그런데 우리 랭크 함수일 때는 뭐가 0이었죠? 뭐가 1이었죠? 기본값이 큰 수가 1등이죠. 랭크 함수에서는 큰 수가 1등을 내림차순위에서 1등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옵션이 뭐였죠? 0이었어요. 근데 vlookup은 옵션이 1이 기본값이에요. 비슷하게 일치할 때 쓰는 값이 1인데 얘가 기본값이에요. 아까 우리 그 함수 마법사에서는 0을 먼저 나오고 1이 나중에 설명한 것처럼 나왔지만 실제로 옵션 1이 기본값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요. 는 vlookup 찾는 값은 뭐라고요? 3이라 그랬죠. 3을 어떻게 쓴다? mid 접속 코드에 가서 5,1 이렇게 썼잖아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여기고요. 그리고 F4번 키 누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금리를 가져올 거고요. 컴마. 비슷하게 일치하는 게 유사일치라고 써 있는데 1이에요. 1. 1이 위에 있어요. 기본값이 1이에요. 비슷하게. 여기서 뭐라고? 유사하게. 다른 말로 유사. 이게 기본값이에요. 옵션 1이. 그러니까 지금은 1 써도 되고 0 써도 돼요. 이 문제에서는 아무거나 써도 답이 돼요. 얘가 일단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른쪽에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먼저 볼게요. 정확히 일치하는 거 쓰고 false라고 써도 되고 false 대신에 뭐 써도 된다? 0 써도 된다. 같은 의미니까는 답이 나왔어요. 자, 여기 한번 두 번째 거 볼게요. 지금 뭔가 한번 보세요. 판매 금액은 뭐예요?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상품 코드. 상품 코드가 어디 있어요? H 세 번째부터 H의 아홉 번째. 상품 코드와 상품 단가. 상품 단가 표가 밑에 있네요. F 12번째부터 J의 14번까지. 그를 이용하여 판매 금액을 계산하시오. 구하시오. 판매 금액은 어떻게 한다고요?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 그랬어요. 무슨 함수? 인덱스 hlookup, vlookup 중에서 하나 골라라 이렇게 썼어요. 자, vlookup은요 어떨 때 vlookup을 쓰는 거냐면 내가 찾고자 하는 코드가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어 있죠?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럼 세로잖아요. 세로. 버티칼이라 그래서 버티칼 세로 vlookup이고요. 지금은 코드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가로로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로니까는 우리가 수평이라고 해서 허리젠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lookup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어진 코드표가 어떻게 생겨먹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지 hlookup을 쓰던 vlookup을 쓰던 여러분 상관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이 표가 이렇게 안 생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세로로 나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vlookup을 쓰는 거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가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노란 표가. 그러니까 hlookup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실제 업무에서 업무를 처리하실 때는 이 코드표를 가로로 나열할지 세로로 나열할지는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해놓고 만약에 세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vlookup을 쓰면 되고 가로로 나열해 놓으셨으면 hlookup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나열된 거를 세로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 얘를 블럭을 잡아서 복사하고요.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에 붙여넣기 가가지고 행과 열을 바꾸는 거예요. 가로 세로를 바꿔준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요. 굉장히 편한 기능이에요, 엑셀에서. 왜냐하면 대부분은 항목을 가로로 나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건수들, 발생 건수는 세로로 나열해요. 근데 간혹 이걸 바꿔서 입력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 엑셀을 처음 하신 분들은 자기 편한 대로 입력을 하는 습관 때문에 이상하게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계산하기 무척 어려워요. 항목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가로로 나열되어야 되는데 세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업무할 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아까 어떻게 이렇게 원래대로 데이터들로 바꾸려면 행렬 바꿈이라는 작업을 해주거든요.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자, 한번 계산을 먼저 해보려고 그래요. 판매 금액은 는 뭐라고요? 문제가 뭐라 그랬죠?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자, 이렇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가가 여기 있어요. 여기 33 코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33 코드에 해당하는 판매가가 65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650만원 곱하기 수량 5를 곱해야만이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량은 내 거고 코드는 남의 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코드가 왼쪽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밑에 있는 코드표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코드표에서 한번 는 판매 수량을 먼저 곱하면 어떻게 된다? 답은 나오지만 책에서 요구한 거는 판매 수량을 먼저 곱하는 게 아니라 판매가를 먼저 곱했잖아요. 그럼 판매가는 어떻게 찾아요? H루급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H루급으로. 자, H루급이나 V루급이나 똑같아요. 루급 밸류 찾는 값이 뭐예요? 내 왼쪽에 있는 코드죠. 아까는 대출금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코드를 어떻게 했어요? 상품 코드에 있는 글자를 쪼개가지고 가져왔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바로 가져오는 거죠. 쪼갤 필요 없이. 이거를 어디서 참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H루급이니까 반드시 첫 번째부터 블럭,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블럭 잡아놓고 33에 해당하는 거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줄이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블럭의 첫 번째가 반드시 33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이 첫 번째 줄에 33이 있잖아요. 꼭 이렇게 블럭을 잡아야 돼요. F4번 키 눌러야 되겠고요. 컴마. 지금 코드가 첫 번째 줄에 있고 판매가가 두 번째 줄에 있고 출고가가 세 번째 줄에 있는데, 문제지는 뭐라 그랬냐면 판매가를 곱하라 그랬잖아요. 판매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있죠. 두 번째 줄. 그 컴마.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 유사일치를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왜? 11, 22, 33, 44가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잖아요.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능해요. 여기는 2를 써도 되고 0을 써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0을 한번 써보자. 1 쓰는 건 좀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 그 가로 닫고, 이러면 이제 판매가가 나온 거잖아. 판매가. 이 뒤에다 뭐를 해야 돼요? 곱하기 판매 수량을 곱해줘야지. 판매 수량을. 650만원짜리 몇 개를 팔았는지를 곱해야 전체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5개 팔았으니까 650만원 곱하기 5이 되겠죠? 답이 나온 거죠. 자, 요거는 뭐다? 판매 수량을 곱한 거죠. 그 자동 체크해주면 답이 정확히 나온다. 교재 좀 보면서 해볼게요. 다시 앞부분서부터 봅니다. 83쪽에 보시면 83쪽에 보면 문제가 지금 답이 요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요렇게. 예, VLOOKUP하고 MID가 나왔어요.
이 책에는 여기 사이사이가 이렇게 컴마로 떨어져 있습니다. 컴마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떨궈 버린 거니까 상관은 없고요. 실제 시험 볼 때는 굳이 이렇게 빈칸 안 넣어주고 컴마 바로 붙여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여기 책에는 0 대신에 false를 쓴 거는 어차피 0이나 false나 같은 의미니까는. 자, 이때 요게 뭐다? 요게 뭐다?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찾고자 하는 값. 그 다음에 그 옆에 달러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블럭이 뭐다? 찾고자 하는 값이 첫 번째로 들어있는 참조 영역이에요. 참조 영역. 그리고 참조 영역의 세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오래요. 세 번째 칸에 있는 거. 해당하는 값에 맞춰서 세 번째 칸에 있는 거. 그리고 반드시 찾는 값하고 똑같은 걸 찾아서 가져와라 이거죠. 4. 그런데 4가 없어. 5 쪽에 가깝네? 그렇다고 5 거를 가져올 수는 없죠. 5가 없으면 4가 없으면 에러가 나야지. 아까 여기 보시면 상품 코드가 33인데 모르고 이 사람이 32를 쓰면 어떻게 돼요? 32는 어디에 해당돼요? 2에 해당돼요? 33에 해당돼요? 33은 아니잖아요. 33은 아니잖아. 22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22에 해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이거를 0을 1로 비슷하게 유사하게 일치하게 쓰면은 이 32에 해당하는 45만원을 계산해요. 650만원짜리 물건인데 32라는 코드가 잘못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45만원짜리 5개 파는 게 된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건 뭔데? 33의 코드에 해당하는 650만원짜리를 찾아와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를 1이 아니라 0을 써주는 의미는, 만약에 얘를 32로 썼다 하더라도 32라는 코드는 없잖아요. 여기 코드에. 그러니까 에러가 나야지. 야, 난 그런 코드 없어. 32 코드 없어. 계산할 수 없어. 라고 뱉어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예, 그림이 거기 나와 있네요. 코드에 해당하는 3. 그 3에 해당하는 금리를 가져와야 되니까 이 대출금리 표에 있는 첫 번째 칸에 1이냐 2냐 3이냐를 찾아가지고, 만약에 1 그러면 1 옆에 있는 2.2%, 세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고, 코드가 여기 같으면 최우성이면 2잖아. 2. 이거 뭐다? 출산자금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3.0% 가져와야 되고, 만약에 도야지처럼 코드가 3이다 그러면 뭐다? 결혼상 자금이니까 세 번째 칸에는 4.2%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는 3이라고 쓴 거다. 3을 쓴 거는 뭐다? 이 코드표에 세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책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아는 사람이니까 제가 막 열불나게 떠들고 있지만, 이거를 집에 가서 이해가 되시면 상관없어요. 지금 이해가 만약에 안 되시면 제가 계속해서 그려서 설명드리겠지만서도,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자주 보셔야 돼요. 보시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해시켜 드리려고 애를 쓰겠지만 제가, 네.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C 18번째부터 CS 24번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최우수, 2위는 우수, 3위는 보통, 나머지는 노력으로 표시하시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이 1위예요. 함수는 추수함수 하고요. 랭크 함수를 구하래요.
함수를 사용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문으로 볼까요? 얘가 1등인가요? 데이터가 지금 7개가 있는데 7개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누가 1등인지 눈으로 검사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아마도 최우수, 우수, 동일한 점수 2개 있네요. 3등이. 그러면 보통 나머지는 다 노력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데이터가 7개가 아니라 7,000개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7,000명 시험 봤으면 순위 어떻게 매겨요? 못 매기죠. 여러분 7,000명 순위를 내가 눈으로 보면서 검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정문 앞에 학교 밖에 말고 안에 대자보를 붙여놨어요. 전교생 석차를 거기다 붙여놨어요. 1등 몇 점 누구, 2등 몇 점 몇. 그럼 이제 저는 항상 저 밑에 가서 잘라내죠. 이렇게 오려내. 그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신기해.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다 썼을까? 그때 컴퓨터가 없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다 계산한 것 같아요. 손으로 다 계산해서 그것도 순위를 정렬을 했죠. 1등서부터 쭉 이렇게. 대단한. 아니면 어디 전산소에다가 맡겼나? 의아할 정도로. 근데 엑셀이 나오고 나서는 어때요? 금방 구하죠. 자, 순위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는 랭크 가로 열고, 누가? 내 성적이 컴마 어디에서? 우리 반 성적 중에서. F4번키 누르고 컴마 어떻게? 큰 게 1등 0 쓰는 거죠. 0 쓰는 건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이게 순위예요. 이게 석차라고. 그러니까 순위를 매겼어요. 여기다 순위를 매겼어요. 네, 이거 좀 보기 좋게 하려고 제가 이제 띄어쓰기 하는 거고요. 이거는 큰 수가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추수함수는 어떨 때 쓰는 거냐 한번 봐야죠. 추수. 랭크는 쓸 줄 아시니까 일단 써봤는데, 이제 추수가 뭐냐면, 추수는 이거예요. 자, 석차를 매겨서요. 석차를 매겨서 1등이면 어떻게 하래? 최우수. 2등이면 뭐 하래? 우수. 3등이면 뭐 하래? 보통. 4등이면 뭐 하래? 4등이란 말은 없어요. 1등, 2등, 3등까지는 알려줬는데 나머지라고 표현해놨어요. 나머지. 근데 몇 명이 시험 봤는데 여기? 7명. 그러니까 7명이라는 말은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이 다 보통 노력이라는 뜻이에요. 4등, 5등, 6등, 7등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추수함수예요. 자, 넷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이거지. 여기는 몇 개 중에? 7개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어떤 수를 좋아하십니까? 전 2인데요. 아, 우수. 전 7인데요. 노력.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석차 대신에, 석차라는 말 대신에 랭크가 이제 끼어 들어가겠죠. 여기 이제 여기 딱 들어가면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얘가. 여러 개 나열한 것 중에서 골라잡아 하나. 그게 추수입니다. 초이스 고르는 거예요.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추수도. 한 10번 나오면 10번 시험 중에서 한 7번 정도, 6번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추수함수도 자주 나오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배웠던 VLOOKUP, HLOOKUP은 반드시 나와요. 두 개 다 나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다 나오면 좋지.
한 문제 두 번 내지 말고 각각 다른 문제로 두 번 나오면 좋지. 각각 나오면 좋잖아요. H1급으로 하나 풀고 V1급으로 하나 풀고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 인원수가 많으면 그 숫자들이 적어요. 맞아요. 이 질문이 나왔으면 참 제가 바랬었는데 나왔네요. 지금까지 이 질문 한 팀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커멀 자격증 강의하면서 추수함수 가리키면서 이거를 질문하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7,000명이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7,000개 나열할 수가 없어요. 엑셀은 무조건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나열하는 개수는 255개예요. 그러니까 255명이 시험 보면 되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70명이 시험 봤다고 해서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석차를 구하여 등수를 출력하시오. 예를 들어서 3등 하고 이렇게 출력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는 랭크 함수 구해가지고 앰퍼샌드 등 써주면 몇 등 되겠죠. 단순하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뭐 7,000명이 시험을 봤어요. 시험에 응시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1위는 최우수, 2위는 우수, 나머지는 빈칸.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는 최우수, 우수, 보통, 나머지 노력했잖아요. 얘랑 비슷하잖아. 그렇죠. 빈칸은 뭐냐면 따옴표 열고 닫고가 빈칸이에요. 만약 7명이 시험 봤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는 추수, 여기에 순위를 구해서 1등이면 최우수, 2등이면 우수, 나머지 3등, 4등, 5등, 6등, 7등 이러면 돼요. 7명이 같으면 7명의 경우. 그런데 7,000명이면 어떻게 돼요? 얘를 어떻게 됩니까? 7,000명의 경우에는 얘를 계속 나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255개밖에 못 나열하거든. 그럴 때는 이렇게 써요. 는 if er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내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추수, 순위, 최우수, 우수.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요렇게만 쓰면 어떻게 돼요? 지금 1등이면 최우수, 2등이면 우수죠. 1등이면 최우수, 2등이면 우수잖아요. 그러면 3등부터 7,000등까지는 어떻게 돼요? 에러나요. 그래서 에러나지 말라고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해서 쭉 나열해 준 거잖아요. 빈칸을. 그런데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 이쪽으로 넘어가라. 무조건 에러는 다 일로 넘어가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경우냐면은 1위는 최우수, 2위는 우수. 그 외에는 오류 발생이에요. 그런데 if error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하면 처리. 이렇게 된 거예요. 따옴표 열고 닫고가 빈칸이에요. 빈칸 이렇게.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노력이라고 쓴다 그러면 노력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노력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이 많을 때는 if error를 많이 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니까 7명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은 막 20명, 30명 쓰게 되면은 그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때는 if error를 시험에 내요. 실제로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고요.
좋은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if 해라, 추수, 랭크 세 가지 함수가 나왔잖아요. 시험 문제는 함수 세 가지까지만 내요. 네 가지는 안 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여기다 답을 쓰게 되면은, 여기다 답을 쓰게 되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추수함수 쓰고 랭크 함수하고 추수함수를 써서, 제가 지금 중간에 띄어쓰기를 했지만, 쉼표 다음에 띄어쓰기를 했지만 실제 시험 볼 때는 붙여 쓰시면 되고, 저도 실제 함수를 쓸 땐 붙여 씁니다. 메모장에다 표기해 드리려고 제가 한 칸씩 띄운 거고요. 예. 그러니까 시험이 많으면, 시험을 보는 사람이 많으면은 이렇게 쓰기가, 추수 랭크 추수만 가지고 쭉 나열하기가 참 불편하죠.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떨까요? 주민번호에 성별 코드를 이용해서 성별을 표시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죠? 는 추수 MID 주민번호의 8번째 한 글자, 주민번호의 8번째 한 글자가 성별 코드예요.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남이고, 두 번째는 여고, 세 번째는 남이고, 네 번째는 여고, 다섯 번째는 남이고, 여섯 번째는 여고, 뭐 이렇게 쓰면 1900년대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1, 2니까 여기에 해당하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은 지금 남녀가 3, 4로 돼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화교는 5, 6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만 쓰면 성별 코드 다 나열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도 합니다. 는 if MID 여기다가 MOD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죠? MOD 함수가 뭐 할 때 쓰는 거라 그랬죠? 뭐의 배수이냐 아니냐를 따졌다 그랬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성별 코드가 1, 2, 3, 4, 5, 6, 7, 8 있는데, 걔를 2로 나누었을 때 MOD 나머지가 0입니까? 그럼 뭐예요? 2의 배수 짝수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은 2의 배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죠? 이 사람들은 여예요. 아니면 남이지 뭐. 얘를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이 성별 코드를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면 그때는 남이 되고, 그때는 여가 되겠지. 이거는 뭐야? 짝수. 짝수는 여성, 홀수는 남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예요? 홀수는 남성, 짝수는 남성,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if, MOD, middle 세 가지까지 함수 세 개를 물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는 편리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복잡한 거를 내가 막 골머리 속에서 계산하기도 싫은데, 그럴 때 얘를 착 이용하면, 그래서 우리가 전기 압력밥솥 쓰는 거잖아요. 쌀을 넣고 물을 넣고 잠궈 놓고 버튼만 누르면 지가 가열하고 뜸들이고 보온 다 해주잖아요. 편하려고 그거 하는 거란 말이야. 가스 압력밥솥 쓰려면 어떻게 돼요? 밥 막 때로락 끓으면 불 줄여가지고 뜸들이고 불 꺼놓고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뚜껑 열어서 전기 빼내고 압력 빼내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편하단 말이에요. 전기 압력밥솥은 그냥 버튼만 누르면 지가 다 밥하거든요. 뜸들이고 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마디 하죠. 밥 다 됐으니까 맛있게 드세요라고. 이렇게. 그게 함수예요. 그게 기능이라고. 좋은 기능. 자, 편리한 함수를 쓰는 거는, 대신에 모르면 몰라서 안 쓴다지만 알면은 편한데 알아야죠. 압력밥솥 쓰는 것도 룰이 있단 말이야. 닦을 때 물기가 들어가 있으면 뭐 탁
튀는 소리도 들리고 잘못하면 감전의 요소가 되니까 조심해야 되고 가스불에다 하는 거는 뭐 물기가 묻어 있어도 뭐 감전되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런 조심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또 정전되면 꽝 되는 거고 뭐 그런 건 있지. 자, 다음 문제는 뭐냐면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 학생이 있어요. 하나, 둘, 세 명. 이 노력인데 이 노력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적의 합계를 구하래요. 무슨 함수를 쓰는 거예요? 조건부 합계죠. 이거 조건부 합계, 조건부 합계. 조건부 합계를 구해라 이거지. 노력이라는 사람의 조건부 합계. 자, 무슨 함수 쓰라고요? sum if 가로 열고. 자, 여기 나왔네. 아까 제가 sum if 설명드렸었잖아요. sum if가 여기 있었네.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나왔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범위가 어디다? 조건이 있는 데가 범위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조건을 봐야 돼. 조건. 노력이 조건이야. 그러면 노력이 들어가 있는 데가 범위야. 여기가 범위야. 자, 조건이 뭐라고요? 노력.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쓸 거냐? 노력이라고 쓸 거냐? 아니면 저 중에 하나 고를 거냐? 골라도 되잖아. 이 중에 하나 골라도 되잖아. 이 중에 하나 골라도 되고 여기다 직접 써도 되고. 근데 만약에 골랐다가 이렇게 얘를 골랐는데 문제가 뭐냐면 점수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최우수가 돼버려서 노력이 아니라 그럴까봐 여기다가 노력이라고 쓰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지. 고르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합계 구할 범위가 어디냐 이거지. 합계 구할 범위 sum range. sum range는 합계 구할 범위 성적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죠. 근데 마지막에 되거나가 묶여 있잖아요. 이거는 옵션이에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옵션이 아니라 생략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생략 가능 안 해요. 지금 생략할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 이런 문제를 내볼까요, 제가요? 90점 이상인 학생들의 합계를 한번 구해봐라. 90점 이상인 학생들의 합계를 구해봐라. 이 중에서 94, 95, 96 이 90점 이상인 학생들의 합계를 구해보래요. 그럼 어떻게 쓴다? sum if죠. 범위가 어디예요? 조건을 봐야지. 조건이 뭐예요? 90점 이상이죠. 그럼 범위가 여기네. 조건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조건이 90점 이상이니까 아까는 조건이 노력인지 아닌지 여길 따졌지만 지금은 조건이 90점 이상이니까 여기가 조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여기가 맞지. 컴마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쓰면 이게 조건이죠. 그렇죠. 자, 그때 합계 구할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 삐끼 더 있어? 근데 합계 구할 범위하고 실제 범위하고 어때요? 지금 동일하죠. 그때는 생략해요. 얘를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그때는 생략한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생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범위하고 합계를 구할 범위하고 동네가 다르잖아. 두 번째 연습한 거는 범위하고 합계 구할 범위가 동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얘 때는 동일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를 합계 구할 범위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버리지 if도 똑같아요. 평균을 구할 범위하고 범위하고 같으면 뒷부분을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답을 처리할 수가 있다. 네. 자, 얘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5번) 문제는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의 이름이 뭐냐요?
자, 문제가 요거예요. 자, 보세요. 얘가 코드표라고 생각하세요. 얘가 코드표예요. 53점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53점에 해당하는 사람 성인수죠? 90점에 맞은 사람 누구? 도지영이죠? 56점 맞은 사람 방정수죠? 그런데 얘는 오름차순이 아니죠? 오름차순이 아니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56점 받은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찾아볼게요. 는 Vlookup, Hlookup? Vlookup. Vlookup이죠, 당연히. 56점 받은 사람 찾을 거예요. 어디에서? 이 동네에서. 맞죠? F4번키 안 눌러도 돼요. 왜? 하나만 계산하고 말 거예요. 아까 문제는 하나 계산하고 자동책을 쭉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에 하나 계산하고 나머지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56점이 누가 56점을 맞았는지만 알고 말 거예요. 그때는 안 해도 돼요. 컴마. 첫 번째가 점수, 두 번째가 이름, 두 번째 이름을 가져와야 되겠죠? 이때 정확히 일치해야죠. 요 사이 일치하려면 반드시 성적이 오름차순으로 나열돼야 되는데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얘를 쓰면 어디가 있어? 56이 방정수가 아니라 소지성이라고 엉뚱한 답을 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true가 아니라 뭐다, 여기는 반드시 0 써야 돼. 0. 그러면 나와요, 방정수가. 그러면 56이 아니라 만약에 90이 되면 뭐예요? 도지영 씨 나오겠죠. 그렇죠? 도지영 학생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98은 뭐예요? 심학성이네. 98 심학성이지 뭐.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90점 맞은 사람 찾으래요? 98점 맞은 사람 찾으래요? 뭐 찾으래요? 세 번째로 큰 사람,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맞은 사람이 누구냐를 찾는 거야. 그럼 똑같아. 는 Vlookup은 똑같고 여기다가 세 번째로 큰 값을 계산하기 위한 large 블럭 잡고 컴마 3 컴마 3. 그럼 세 번째로 큰 값을 찾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에 해당하는 거를 이쪽 노란색 칠한 거에서 찾을 거고 컴마 2 성적이 첫 번째 이름이 두 번째니까 2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했으니까 false 써도 되고 0 써도 되고 생략할 수는 없어요. 예. 만약에 4라고 쓰면 뭐가 되죠? 여기 4라고 쓰면 4등이 누구냐고. 4등이 윤자요네. 윤자요가 4등이야. 2등 찾아라 그러면 뭐죠? 심학성이고 1등 찾아라 그러면 뭐고? 저기 최주영이고 이렇게 나오겠지 뭐. 되게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고 가로로 나열됐다 세로로 나열됐으니까 Vlookup이고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반드시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고. 그렇죠. 아까는 순차적으로 돼 있으니까 비슷하게 일치, 정확히 일치 상관없이 쓴다고 했지만 지금은 상관이 있죠. 다 섞여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까 블럭을 잡을 때 여기 블럭을 잡을 때 노란색 말고 이렇게 노란색 말고 앞에 사원 코드부터 잡으면 코드가 첫 번째, 성적이 두 번째, 성명이 세 번째니까 얘를 3으로 쓰면 안 되나요? 그럴 수 있는데 절대로 안 되죠. 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뭐예요? 성적에서 찾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블럭은 뭐다? 성적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는 걸 찾아야 돼. 그럼 블럭을 이렇게 나가는 거지 얘부터 잡으면 안 돼. 만약에 내가 코드를 찾을 거야. 해당 코드에 대한 이름을. 그러면 이렇게 블럭 잡는 거예요. 자, 도지영 씨는 몇 점 맞았을까요? 어떻게 찾아요? 못 찾아요. 도지영이라는 사람 성명이 첫 번째로 와야 되는데 성명 옆에 성적이 나와야 돼요. 오른쪽으로. 얘가 바뀌어 있으면 몰라. 바뀌어 있으면 몰라도 지금은 성적 오른쪽에 성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지영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해당하는 90을 어떻게 찾는다? 찾을 수는 있지만 Vlookup 함수는 못 찾아요. 항상 성적을 가지고 이름을 찾는다 그러면 성적이 앞에 있어야 돼.
성명에 해당하는 성적을 찾아라 그러면 성명이 앞에 있어야 돼. 찾고자 하는 값이 앞에 있어야 찾기가 수월해요. 지금처럼 성적이 뒤에 있으면 애먹어요. 성적이 앞에 있고 성명이 뒤에 있으면 함수가 달라져요. 그때는 매치 함수라는 걸 씁니다. 매치 함수. 시험 보면 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책에 저 뒤에 하나 넘기면 나오려나? 안 나왔네. 나오는데 시험 폼에 들어가 있는데. 자, 밑에 거 이거 한번 해볼게.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나머지를 계산하래. 나머지. 자, 목과 나머지 아시죠? 몫은 어떻게 구해요? 얘로 나누면 되죠? 는 이거를 얘로 나누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누면 근데 10이 몫이잖아. 소점이야 잘라버려야죠. 어떻게 써야? INT를 쓰면 돼. 그러면 딱 정수만 남잖아. 그래서 INT를 쓰는, 목 구할 때 INT를 쓰는 거예요. 참 좋죠. 근데 문제는 나머지만 구하래. 그게 MOD야. 모듈라 함수. 모듈라라는 함수.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남는 거. 예. 그러니까 는 MOD 가로 열고 제수, 피제수 이렇게 하면 돼. 250을 24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앞에 뒤에 컴마로 구분해서 엔터 치면 그냥 나머지 남아요. 그 나머지가 0 떨어졌네? 그러면 얘는 30의 배수란 얘기지 뭐. 30의 배수. 아까 제가 MOD 함수는 어떨 때 많이 쓴다 그랬어요? 나머지 구할 때 쓰는 거라. 어디 갔어? 어디다 팔아먹었노? 제가 그걸 메모를 다시 해드릴게요. 나머지 구하는 건데, MOD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함수인데, 는 MOD A, B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나오는 거죠. 즉 A를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거예요. 는 if MOD A, B 가 0이면 A는 B의 배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아니면 빈칸 처리하시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멋있게 꾸미려면요, 이렇게 꾸미는 것보다는 사실은 if MOD A가 뭔지 B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숫자가. 그렇죠. 만약에 30,2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가 0이면 뭐다? 이건 30은 2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면 되고, 아니면 빈칸. 그렇죠? 만약에 30을 3으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30은 3의 배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수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 나머지가 1. 그 나머지가 0이면 2의 배수, 즉 짝수가 되는 거죠. 2의 배수는 짝수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가 1이면 홀수. 아까 여기서 했네.
어떤 수를 주민번호에 있는 성별 코드를 2로 나누었어요. 왜냐면 1, 2, 3, 4, 5, 6 중에 홀수가 남자고 짝수가 여자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나머지가 1이면 남자 홀수니까, 나머지가 0이면 짝수니까 여자부터 나오게 하면 되고, 홀수부터 나오게 하면 남자, 짝수부터 나오게 하면 여자, 이렇게 쓰면 되지 뭐. 그러니까 무조건 남자를 앞에 쓰니까 또 싫어하신다 그래서 여자를 앞에 써보기도 하는 거고.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지에 보면 뭐 홀수면 남자, 짝수면 여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에서부터 쓴 것뿐이고. 예. 그런 거 있대요. 그 뭐더라? 그 건강보험 거기에서 연락이 오대요. 2016년 짝수 연도잖아요. 짝수 연도. 짝수 연도니까 생년이 짝수인 경우에는 뭐 무슨 검사 받으라고 나오대. 내년도는 2018년 홀수잖아요. 전 짝수 연도 태생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올 것 같아. 짝수 연도 올해는 나왔어요. 12월 31일까지 뭐 검진 받으라 그랬는데 그거 안 받으면 의료보험 올라가는 거 아시죠? 건강보험? 근데 올해 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내년에 할 수 있지 않아요? 아직 저는 안 했는데 안 하면 건강보험 올라간다. 방송에 나오던데요? 네, 올라가요. 예. 자기 책임을 안 했다고.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시려면 건강보험 그거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건강보험 하신 게 몇 년 안에 하신 게 있으면은 운전면허 하실 때 그 뭐더라? 그 건강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5,000원인가 내고 뭐 만원인가 5,000원 내고 운전면허 할 때 검사하잖아요. 그거 면제받죠. 가면 눈 검사하는 거하고 생명 검사하는 거 있던데, 그것도 검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밑에 보니까 답이 섞여 있던데 82 이렇게 써 있던데, 그 검사하는 사람이 생명인가 색약인가 봐. 그 답을 못 찾나 봐. 그 밑에 조그맣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해 주려다가 말하는데, 저는 뭐 색약이 아니니까 글자가 보이지만 그런 책이 집에 하나 있어요. 그거로 많이 연습했죠. 손을 이렇게 가려요. 하여튼 간에 운전면허 이제 저번에 갱신하면서 가서 봤더니, 인터넷상에서 갱신하려고 봤더니 그게 없어서 건강보험 건강검진한 게 없어가지고 제가 안 되겠어요.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올해 연도하고 생년의 연도가 같은 짝수인 경우라면 문서를 발송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엑셀로 계산하지 않겠죠. 컴퓨터로 계산은 다 해가지고 뭐 인터넷에 있는 웹문서로 짜가지고 발송 문서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출력을 해가지고 봉투 씌워가지고, 씌우는 게 아니죠. 3등분해갖고 붙여서 나오는 거죠. 옛날에 비닐봉투에다 씌워서 넣어줬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종이가 들어가면 양면 인쇄를 하죠. 앞면에는 주소, 뒷면에는 귀하는 짝수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뭐 검사 받으세요. 뭐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뭐 받는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앞뒤로 인쇄해서 저쪽 기계 지나가면 3등분 딱 적어갖고 착 풀칠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런 기계가 생산돼 있으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은 이 원리죠. 짝수 홀수 같으냐. 어떻게 따지면 돼요? 내 생년하고 올해 연도가 둘 다 짝수냐 물어보면 되잖아요. if and, 아직 and는 안 배웠는데, year, today, 2가 0. 이게 뭐죠? 올해 지금 날짜의 연도를 2로 나눠서 빼먹었네. MOD
2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올해 연도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되죠? MOD 주민번호 앞에 두 글자죠. 두 글자를 뭐로 잘라야 되니까 레프트죠. 레프트. 주민번호를 2로 잘랐을 때 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뭐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면 앞에 있는 거는 짝수년도고 이거는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럼 뭐를 발송하면 돼요? 발송하면 되잖아. 발송. 아니면 빈칸. 함수가 뭐뭐 들어가? if, and, both, year, today.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나왔네. left 6번 나왔네.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데 시험에는 3번밖에 안 내요, 함수를.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나오겠지. 그럼 이제 홀수년도하고 짝수년도하고 따져봐야지.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요? 짝수년도하고 저거하고 같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또 불편해요, 사실은. 또 여러 가지로 계산해서 물어보면 되겠지 뭐.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도가 됐을 때 발송을 하는 거고,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도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를 해주면 돼? and를 쓰지 말고 이걸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다. 얘랑 같으냐고 물어보면 되겠네.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올해 연도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하고 주민번호에 있는 생년하고 나머지를 나눴을 때가 같으면 뭐가 되는 거야? 같으면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고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가 맞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2016년이니까 짝수고 나머지가 0일 거 아닙니까? 저는 짝수년도에 태어났으니까 나머지가 0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연도에 태어난 거잖아. 짝수년도에. 만약에 내년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고 2017년이고 저는 짝수년도니까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니까 저는 발송 안 할 거고 내년도에는. 그럼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내년도에는 얘가 홀수고 얘가 홀수니까는 같으니까 발송이 될 테고. 그렇게 하면 되죠. 한 번만에 끝나면 되지. 하여튼 뭐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나머지를 구한다는 기능이에요. 나머지를 구한다는 거. 자, 기출 01로 가볼게요. 자, 소속 부서를 출력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소속 부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교재 89쪽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원 코드가 지금 A의 3부터 A의 9번째가 사원 코드인데 사원 코드의 오른쪽 끝 문자가 1이면 뭐라고? 영업부. 2이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이면 기획부로 표기하시오. 무슨 함수 써라? 추수함수. 그리고 라이트 함수. 그러면 되겠네 뭐. 는 추수 사원 코드에 오른쪽 큰 문자가 아니라 끝 문자인데 끝 문자가 오른쪽 끝 문자가 1이면 영업부, 2이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이면 기획부.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추수함수는 여러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일 때는 영업부, 2일 때는 인사부, 3일 때는 총무부, 4일 때는 기획부인데 그걸 어떻게 잘라라 그랬냐면 사원 코드의 오른쪽 끝 문자가 1이면 2이면 3이면 4는 그러니까 사원 코드의 오른쪽 끝 문자는 어떻게 따지면 돼요? 라이트 함수지 뭐.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 서원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잖아. 오른쪽 끝 문자라고 했으니까 한 개자, 한 개.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한 개를 잘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원 코드가 뭐야? 사원 코드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원 코드가 A3이네 뭐. A3. 얘가 답이네. 얘가 답이야. 답 표시는 뒤에 넘기시면 있을 건데요. 그렇죠. 문제지에 써 있는 내용이 오른쪽 사원 코드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잘라 가지고 예. 근데 이거는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MID, left, 그 다음에 right, 그 다음에 ampersand를 사용하면 결과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처리가 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 코드가 여기 있는데 요거 얘가 한 글자를 자르면 글자예요, 숫자예요? 문자가 된다고. 숫자가 아니라 글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물어볼 때는 1입니까 물어보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if 아까 여기 요걸 가지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물어본다 그러면 1입니까? 그러면 영업부 아니면 빈칸 이렇게 처리하면 이거는 틀려요. 어떻게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오른쪽에서 자른 한 글자가 숫자 1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문자 1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꼭. if로 물어볼 때는 꼭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추수함수는 걔가 숫자든 글자든 문자든 간에 숫자처럼 보이잖아. 1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거 이렇게 처리해요. 그때는 첫 번째 처리한다고. 이면 두 번째니까 인사부라고 처리할 거라고. 그러나 if에서 물어볼 때는 문자 1입니까? 숫자 1입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left, middle, right, ampersand는 결합해 주는 거잖아요. 숫자와 숫자를 결합해도 숫자가 아니라 뭐다? 글자로 인식한다. 글자로. 문자로 인식한다고. 그러나 그게 숫자처럼 보이면 계산은 하지만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1, 2, 3 는 얘를 결합하면 뭐가 된다? 앞에 1이고 뒤에 1이니까 11이 되죠. 그렇죠. 자, 얘는 오른쪽에 갔으니까 숫자고 얘는 왼쪽에 갔으니까 글자예요. 문자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와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더하져요. 그렇죠. 근데 썸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썸을 쓰면은 이거를 두 개를 더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그냥 어거지로 더해라 빼라 그러면 더해줘요. 1, 11처럼 12가 되는데 함수를 이용해서 더하라 그러면 숫자만 더한다고. 글자는 안 더해요. 그러니까 얘는 1만 남는 거라. 1만. 의미를 아시겠어요? 함수 속에서는 직접 그러면 계산하는 거잖아요. 숫자만을 더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고 얘는 글자니까 숫자인 1만 나오는 거지. 근데 그냥 더해라 라고 명령을 주면은 연산자를 더하라 그러면 숫자처럼 보이는 애는 숫자로 인식을 하고 더해줘요. 그러나 여기다가 만약에 얘는 2라고 1원을 붙였으니까 11원처럼 보이잖아요. 그때는 글자죠. 숫자는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계산을 못해요. 그때는 계산을 못하지만은 단순히 숫자처럼만 보이는 애들은 더할 수는 있다. 이거지. 더할 수는 있다. 두 개를 더하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는 추수 가로 열고 라이트 사원 코드에서 한 글자를 잘라 가지고 1이면 영업부, 2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이면 기획부. 마지막에 제가 괄호를 안 해서 그런 건데요. 함수가 두 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라이트 함수는 여기서 괄호를 닫았는데 마지막을 안 닫은 경우에는 괄호 닫아줄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엔터 치면 돼요. 예. 이거 눌러도 되고요. 그럼 괄호가 닫혀집니다. 알아서.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답이 맞아요. 정확하게 답이 맞아. 이상 없이 잘 맞아요. 이때는. 자, 요거 중요한 겁니다. 요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는요. 요거 먼저 한번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눈으로 계산해 볼게요. 판매 가격, 판매 수량, 판매 금액. 판매 금액엔 공식이 들어가 있네요. 뭐를 곱하라 그랬네요. 그렇죠? 55개를 팔았어요. 55개를 팔았더니 2,550원짜리 55개를 팔아가지고 142,250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몇 개 팔았다? 55개 팔았어요. 그럼 할인이 몇 %예요? 밑에 여기서 55개 팔았어요. 할인율이 몇 프로? 0%, 3%, 6% 중에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55개는 몇 프로? 3%? 65개는? 100개는? 6%.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자, 1개서부터 39개까지는 0% 할인 없고요. 40개 이상 70 미만이면 3%고 70개 이상이면 다 6%죠. 그렇죠. 이거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 할인율은 밑에 표에 있는데 가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H루값 써야 되겠죠? H루값이죠.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찾는 값은 뭐예요? 55개. 55개 해당하는 표에서 찾아야죠. 자, 이때 첫째가 수량이고 둘째가 할인이니까 2죠. 자, 이때 뭐예요?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 정확히 일치하면 어떻게 돼요? 55개가 없잖아요. 1, 40, 70 세 가지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를 못하죠. 이때는 못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때는 유사일치를 쓰는 거예요. 즉 1에서 39까지는 40에서 69까지는 70개 이상이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유사일치를 쓰는 거예요. 유사일치의 의미를 아시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얼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할 때. 자, 이렇게 썼더니 이렇게만 쓰면 틀려요. 함수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라운드업을 쓰래요. 라운드업. 그러니까 저렇게 할인액이 계산됐잖아요. 할인액이 계산됐는데 얼마 해서 10자리 단자리가 나왔으니까 보기 싫어서 요 앞에다가 무슨 함수를 라운드업을 써가지고 자릿수를 계산해 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0의 자리에서 올림 그랬어요. 10의 자리 1, 10 마이너스 2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 2.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올림을 한다, 반올림을 한다, 올림을 한다, 내림을 한다,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이런 걸 쓰는 건데 좀 전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올림을 하던 올림을 하던 지금은 이제 라운드 업이니까 라운드 업을 쓰겠죠? 어떤 값이 나오겠죠? 자릿수를 쓰는 거죠. 라운드 그럼 라운드 쓰고 값 컴마 자릿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요 자릿수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보여라.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10의 자리에서 내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현해라. 그럼 1, 10, 그럼 마이너스 2.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나와라. 그러면 컴마 2. 밑에 답을 보시면 해설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마이너스 2라고 쓰는 의미는 뭐다? 10의 자리에서 올림, 내림,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소수점 없이 해라. 그럼 뭐다? 0, 0, 0, 0.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나오게 해라? 1.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1, 2, 3, 4 쓰면 돼.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대로 쓰시면 되고, 대신에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에서 100의 자리에서 1000의 자리에서 하는 거, 거꾸로 올라가는 거, 그거는 1, 2, 3, 4를 쓰면 안 되고 음수를 써야지.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게 낯설어요.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봐서. 저는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 저도 커멀 자격증 가르치기 전에 라운드 업이나 라운드 계열에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건 알았는데, 우리 집 큰애나 작은애나, 큰애가 그러더라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 반올림 올림 좀 알려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네 소수점 배웠냐? 그래. 소수점을 또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책 가져와 봐라 그랬어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 수학책에 나오더라고 이게. 여접시 작은 애도 이제 학년을 6년 차이 나는데 6년 후에 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큰애를 설명해 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지난 후에 커마를 강의를 했어요. 그 전에 커마를 할 때는 안 나왔었으니까 안 했는데, 그 위에 보니까 커마를 이게 나오더라고.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올림해라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맞다, 수학에도 있으니까. 그럼 자릿수를 어떻게 정해주면 좋을까 봤는데, 1의 자리 그러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2,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근데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1000의 자리까지 나와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00의 자리 그러면 1, 10, 100,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들 책에서는 제 설명대로 한 게 아니라 1000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려면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쓰는 거죠. 결론은 같은 건데 그렇게 좀 달라졌다 이거죠. 자릿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라운드업을 해가지고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했으니까 4,300원을 떨굴 거 아닙니까? 즉 할인을 좀 더 해주겠다는 얘기죠. 10원짜리 1원짜리 10원짜리는 좀 떨궈 버리겠다. 이걸 치사하게 라운드 다운하면 안 되잖아. 할인액을 줄여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인액을 올려주고, 이제 여기다가 여기에서 얘를 빼줘야 되겠지.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라운드 업 가로 열고 콤마 마이너스 1을 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주면은 할인을 해서 4,300원을 떼었는데, 그럼 또 10원짜리에서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10원짜리도 떨궈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럼 올려받는 건 아니죠? 아, 잠깐만. 이러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라운드 다운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사장님이 받을 돈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받아야지. 이렇게. 이거는 할인을 해서 손님한테 받을 돈이잖아. 받을 돈은 라운드 다운을 해서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14250원인데 135,900원. 그래서 기분 좋게 마이너스 3 쓰면 어떻게 될까? 100원짜리 안 받겠다 이거죠? 그러면 계산이 좀, 자 여기에서 얘를 빼면 너무 많이 띄워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얘를 띄워줬잖아. 그치? 너무 많이 띄워주는, 요만 받자. 요렇게 그냥 통으로 엄한 거 계산했어. 손님 보시면 노할 것 같아. 그냥 이거 빼주면 되죠.
근데 어차피 카드로 결제할 거라면 뭐 카드 값에서 끊는 거니까. 그럼 현찰로 내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뭐 띄워주겠지. 10원짜리 1원짜리 띄워주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장님의 어떤 그 장사 속이죠. 장사 속. 장사 수화를 보시면 되죠. 결혼기념일을 가지고 체크하는 건데 이 사람이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느냐에 따라서 결혼기념 명칭이 있단 말이에요. 1주년은 지혼식이고 6주년은 뭘까요? 6주년 여기 보시면 6주년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없네요. 없으면 에러 나겠죠? 그러니까 목혼식이 되지 않을까 6주년도. 그러면 7주년, 8주년, 9주년까지는 화혼식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나. 본래 20주년, 25주년, 50주년 다 있지만 10주년 넘어가면 석혼식이라고 부르자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는 부일루급이죠? 근데 찾는 값이 뭐예요? 몇 년, 결혼한 지 몇 년 됐느냐죠? 결혼한 지 몇 년 된 걸 어떻게 찾아요? 2016년에서 2010을 빼면 6년 됐네, 이 사람. 그렇죠. 그러면 2016년을 어떻게 계산해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뒤에다 써놓고 말았나? 여기 있다. today. 이게 오늘 날짜라는 뜻이에요, 함수가. 이거의 연도. 연도를 따져봐야죠. 그러니까는, year. today. today 괄호 열고, 얘는 아무것도 없이 괄호를 닫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2016년 11월 23일인데 그거의 연도만을 계산해. 2016 빼기 여기도 연도가 있죠. 그러니까 year. 그 다음에 결혼기. 클릭하니까 클릭이 안 되죠? 클릭이 안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다? 밑에 거를 클릭하고 키보드를 올리시면 돼요. 얘를 클릭이 안 된단 말이야. 클릭이 안 되고 커서만 가잖아요. 그럴 때는 앞에 걸 클릭하고 옆으로 오셔도 되고 밑에 걸 클릭해서 위로 올리셔도 되고 그냥 키보드로 직접 쓰셔도 되고 이렇게 이거의 연도를 뺀 거. 그러니까 2016년에서 2010년을 뺐으니까 6주년 됐네. 6주년은 에러가 나면 안 되니까 5년차 이상 목혼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를 여기에서 F4번 키 컴마 2 컴마 유사일치죠. 정확일치가 아니죠. 이때는 유사일치. 그러니까 생략해도 돼요. true를 하고 1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렇죠? 뒤에 컴마 다음에 1 써야 되는데 그냥 컴마를 빼버린 거죠. 목혼식 나오고 나머지는 다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결혼 2주년이 고혼식이라고 부르나 봐요. 모르겠어요. 은혼식, 금혼식, 뭐 회혼식 이건 들어봤는데 20주년, 50주년 그 다음에 60주년 이런 건 들어봤는데 25주년인가요? 은혼식이? 예. 이런 것도 있대요. 이게 과연 초등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내면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말뜻을 함수는 알아들어도.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이건 뭡니까? 평균 점수를 가지고 이 두 과목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아래에 있는 코드표에서 찾는 거예요. 코드표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도 장학금을 가져오는 겁니까? 평가를 가져오는 겁니까? 평가 가져오는 거죠. 그럼 컴마 3 쓰면 되겠네. 그리고 뒤에 컴마 1 비슷하게 일치잖아요. 네. 는 H루급이 되겠죠. 두 과목의 평균이니까 에버리지고요. 두 과목의 평균 에버리지. 어디에서? 밑에 표에서 달러 찍어주고 컴마 세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겠고 컴마 유사일치
true라고 써도 되고 1 써도 되고 평가가 나왔죠.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은 반복하는 연습인데 표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Hlookup을 써야 되고 표가 세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Vlookup을 써야 되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 알겠고 그 다음에 아까까지는 반드시 일치하는 걸 찾아라 하는 게 주로 나왔다면은 지금은 비슷하게 일치라고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필기시험에도 많이 내요. 다음 중 뭐를 계산하기 위한 건데 보기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거. 마지막 문제는 인덱스라는 함수가 나왔는데요. 이거예요. 허용수라는 사람의 실수점수 얘를 찾는 거예요. 예.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100점인데 이 사람이 100점인데 허용수라는 사람의 실수점수가 100점이잖아요. 그렇죠. 얘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는 인덱스 이 표에서 몇 번째 줄? 보세요. 몇 번째 줄인가? 두 번째 줄. 몇 번째 칸? 세 번째 칸이죠. 그렇죠. 이 표 중에서는 이 표에서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뭐야? 아, 틀렸네.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이죠? 소점여가 이렇게 나오네. 소점여는 안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그런데 사실은 블럭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알맹이만 잡는 거예요. 원칙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답은 인덱스는 맞아요. 인덱스는 맞는데 블럭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이죠. 아까는 항목서부터 제목서부터 잡았으니까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이었지만 그렇잖아요. 얘는 지금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이에요. 왜? 이렇게 블럭을 잡았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블럭을 잡았거든요. 알맹이만. 근데 답은 똑같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책에는 오른쪽 페이지 91페이지 보면은 여기 제목에 있는 항목의 이름서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줄로 잡은 거고 저는 알맹이만 잡아서 두 번째 줄이고. 자, 그러면 아까 무작정 따라하기로 한번 가볼까요? 무작정 따라하기. 아까 요거 이거 나온 거 있었잖아요. 자, 문제를 거꾸로 만들어 볼게요. 도지영 씨는 도지영 학생은 몇 점? 이름을 알려주면은 자, 여기다가 여기다 이름 입력하라고 제가 써놨어요. 여기다 이름을 입력할 겁니다. 여기다 이름을 입력할 거예요. 그럼 이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의 점수를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는 점수를 입력하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이름이 나왔죠. 거꾸로 이름을 입력하면은 여기다 이름을 입력하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오게 할 거예요. 자, 만약에 박철환이라는 사람, 박철환이라는 사람은 점수가 몇 점이죠?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는 인덱스 가로 열고 이 블럭에서 몇 번째 줄에 있어요? 네 번째 줄에 있고 첫 번째 칸에 있죠? 맞죠? 이때 굳이 얘를 블럭을
H를 잡지 않고 G만 잡아도 돼요? 여기 박철환이 네 번째 거잖아요. 굳이 이름은 안 들어가도 되잖아. 얘만 알면 되니까. 아, 이게 다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잡아도 상관없어요. 자, 이거를 제가 옆에다가 한번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를 G가 아니라 뭐 H로 잡아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답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이래도 78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박철환은 네 번째 거라는 걸 알았지만 박철환이 아니라 도지영을 쓰면 어떻게 돼요? 도지영은 90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넷이라고 고정시키면 안 되죠. 무조건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라고 고정하면 안 되죠. 그러면 도지영이라는 사람이 박철환이라는 사람이 몇 번째 줄인지를 알아야죠. 자, 몇 번째 줄인지 찾아볼게요. 는 매치. 이 박철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 표에서 몇 번째 만에 찾아낼 거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하게끔. 네 번째 만에 찾았네요. 너 박철환이니? 아니. 박철환이니? 아니. 너는 박철환이니? 맞았어요. 네 번째 만에 찾았죠. 네 번째 만에 찾았어요. 여기다 도지영을 쓰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세 번째 만에 찾았다고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 요 4 대신에 여기에 지금 4 대신에 요 4 대신에 뭐를 쓰면 돼요? 요 함수를 쓰는 거야. 자, 이 함수를 다시 한번 제가 여기다 써보고요. 요 함수를 요거 대신에 쓰는 거죠. 요거 4 대신에 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도지영 말고 소지섭이 아니래. 소지성 여섯 번째 만에 찾았네. 45 맞죠? 윤자유는 최주영은 알아서 답이 척척척 만들어지죠. 이름만 집어넣으면 몇 번째 몇 점인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매치함수라는 게 매치함수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매치함수가. 자, 매치함수는 뭐냐면 찾고자 하는 값을 범위에서 몇 번째 찾았느냐, 그게 매치함수예요. 몇 번째 만에 매칭이 됐냐 이거지. 몇 번째 만에 찾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는 매치 찾는 값 범위 옵션. 아까 옵션이 0을 썼죠 우리가. 아까 옵션 0 썼어요. 자, 요거를 그대로 제가 여기서 제2의 23은 뭐다? 제2의 23은 이름이에요. 요거 이름입니다. 요거 제2의 23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요거 요 4라고 하는 걸 찾기 위해서 매치를 쓴 거예요. 얘가 네 번째 줄에 있는지 세 번째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옵션 쓸 때요. 여기서 옵션 썼을 때 컴마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이걸 아셔야 돼요. 0이라는 말은 일치하는 값을 찾을 경우는 0을 쓰는 거고요. 옵션 2를 쓰는 거는 뭐냐면 오름차선으로 나열되어 있어. 옵션 마이너스 1은요 내림차선으로 나열되어 있을 경우에요. 그래서 필기시험에는 매치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데이터를 이렇게 줬어요. 이 데이터 중에서 53을 찾는데요. 그럼 옵션을 0 써야죠. 왜?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아니잖아요. 지금요 엉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일단 0 쓰는 거고요. 만약에 이 값을 제가 바꿔 볼게요. 자, 지금 어떻게 됐나 보세요. 점수가 어떻게 됐어요? 오름차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때 78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오름차순 중에 1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내림차순 되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 1을 쓰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저 옵션 1은 생략 못해요? 예? 저 옵션 1은 생략 못해요? 어떨 때 생략하냐면요, 아까 여기 옵션 중에 매칭 타입이 아까 뭐 했었죠? 여기 잠깐만. 0이 정확히 일치하는 게 위에 있었죠? 네. 위에 거는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생략하면 안 되죠? 이게 생략이 돼 있으면, 만약에 생략을 하면 무슨 의미예요? 여기는요 85를 찾아라 그러면 85를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84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요? 정확히 일치할 때는 84를 못 찾아요. 그럼 오름차순 내림차순 할 땐 찾아요. 84 같으면 어디에 해당해요? 85는 아니잖아. 78에 해당하겠지.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했을 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거꾸로 몇 분 만에 찾았느냐? 바로 돼 있으면 몇 분 만에 찾느냐 그 얘기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0을 쓴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1은 오름차순 나열되어 있을 때 쓰는 거고 마이너스 1은 내림차순 나열되어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실제 문제를 우리가 나열해서 봤을 때 푸는 방법을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문법적인 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문법적으로. 근데 옵션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을 때 제일 위에 거는 기본값이에요. 안 쓰면 그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 아까 어떤 지금 숫자가 97은 어디 있어요? 97 없죠? 그럼 97은 못 찾아요. 근데 1을 쓰거나 마이너스를 써도 97은 못 찾아요. 왜?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아니잖아요.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으면 97을 찾아요. 97은 90하고 98 사이에 있네. 그럼 찾을 수 있겠지. 아까 비슷하게 일치한다는 거 찾는 것처럼. 그리고 얘가 내림차순 나열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을 써서 찾는 거고,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는 2를 써야 되는 거고,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값을 찾을 때는 0을 쓰면 되는 거고, 일치한 걸 찾을 때 쓰면 0이고, 비슷한 걸 찾을 때는 0을 쓰면 안 되고, 그럴 때 그런 용어의 뜻이 좀 있어서 그걸 좀 기억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